네,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정리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환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부터 먼저 체크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S&P 500 올해 들어 30번째 최고가, 기술주, 강세, 주도.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전일 대형 기술주들이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대신 M7에 브로드컴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 이야기 자세히 풀어주시겠어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 테슬라가 좀 일부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1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어서 일단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이 S&P가 올해 들어서 30번째 최고가를 기록을 했다는 것은 거래일로 치면 거의 한 3, 4거래일마다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미국 증시가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주된 배경이 아무래도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로 시작됐었던 이제 작년의 랠리가 올해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뿐만 아니라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제 주식 분할 이후에 주가의 상승분도 벌써 이제 주식 분할하기 이전에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꺾이면 사실 좀 기술주들도 꺾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좀 불안감들이 일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전거래일에 상당히 좀 의미 있었던 움직임이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거의 약보합권으로 쉬어가는 그 사이에 브로드컴이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종목군들이 한 4에서 5% 정도씩 급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1%에 육박하는 상승,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2%에 달하는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엔비디아발에 따른 이런 이제 일부 종목이 정말 모든 투심을 좀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대장주가 좀 쉬더라도 이제 세컨 라운드에서의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쉽게 꺼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또 전일에 중요했었던 부분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강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오늘도 지금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좀 뜯어보면은 가솔린 부분에서 또 마이너스가 굉장히 확장이 됐기 때문에 CPI라든지 PPI 그리고 요번에 소매 판매까지도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또 나머지 지수에서도 결국엔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물가 부분을 조금은 무시하고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많은 상황이고 여전히 국채에 대한 입찰 기조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무래도 국채 금리를 다시 한번 흔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기술주의 약진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30번째가 아니라 이제 31번째, 32번째의 신고가 갱신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자체가 이제 증시의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에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 현물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트리거를 만들어냈었던 게 미국 증시가 워낙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작 전에 야간 선물 자체가 이제 0.86%가 급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물과의 괴리가 굉장히 커져서 장 초반부터 이제 좀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도 외국인 선물이 매도로 시작을 해서 장중에 8천억까지 좀 확대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의 기술주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상방을 여는 키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사실 선물에서의 이런 7천억, 8천억 정도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기간이 한 2, 3천억 정도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전체에서 팔더라도 사실은 금융투자가 패시브적인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한 기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오늘장 지금 현재 시간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대 강세, 브로드컴도 1.3%대 이렇게 좀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나스닥도 신고가 갱신을 할 거고요. 그 흐름들이 다음 거래일까지 해서 이제 기간의 매수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다음 거래일에는 전고점을 한번 돌파해보는 흐름들이 직전 고점을 돌파해보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런 기조 자체가 같이 연결성을 상당히 갖는다는 부분에서 의미를 좀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투심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만드는 이 M7에 대한 주가 움직임들을 좀 굉장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최근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과 국채금리의 급등락에도 불구하고 이 뉴욕 증시에서의 기술주는 좀 믿고 보는 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좀 힘을 내줬으면 하는데 그럼 여기서요.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연결 섹터는 어느 쪽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외국인 현물이 6,400억 정도 들어왔는데 그 물량의 거의 90% 이상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나오기 직전부터 한 달의 수급을 바라보시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 이탈은 3조 3천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장 전체로 보신다면 한 1조 8천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되돌림이 상당히 나온 상황인데 이 6월 달 들어서의 수급 기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동시 만기 이후부터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이번 달 전체로 보면 3조 이상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수급은 다 만회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더 접근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수는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데 네. 대신에 오늘처럼 ADR 부분에서는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급발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 수급을 받아낼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수급 집중이 될 것이고 그게 이제 3월 달 이후부터는 반도체에 좀 많이 치중이 되는 흐름들, 특히나 선물과의 관련된 파생 수급적인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60에서 70%를 삼성전자가 들고 가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한 1.5조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물량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 82,000원에서 83,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83,000원부터 86,000원까지는 직전 고점 라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증권가에서 추가적으로 실적 가이던스 자체를 실적 전망치를 높이게 되면서 목표 주가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 이제 기관의 수급이 붙어주면서 상승력이 나올 것이고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이제 수급적인 공방전을 굉장히 강력하게 좀 치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수단도 2,810에서 20선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증권가에서의 실적에 대한 향상 리포트들이 나오지 않고 또 이제 21일에는 이제 또 1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오게 되거든요. 일단은 거래일 자체가 좀 줄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지난달 대비했을 때는 폭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 이제 거래일 자체가 좀 든든하게 되는 날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조금 반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내는데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요번에 음식료가 급등이 나왔던 것도 결국엔 수출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오픈이 됐을 때고요. 물론 화장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중국발 외에 나머지 지역에서의 긍정적인 기조가 나오는 것에서 모멘텀이 받긴 했지만 그것도 기본적으로 수출 데이터 넘버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변화가 좀 상당히 나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반도체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HBM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이제 이수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까지는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이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단연 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당 종목군들만 보셔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만약에 또 추후로 조금 뭐 반도체 내에서 뭔가 기회를 찾아보겠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굉장히 좀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HBM에 대한 생산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공정단에서의 이런 공정 수율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재고에 대한 축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스토리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전공정 관련된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PSK 같은 종목군들이 52주 신고가 잘 찍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공정 쪽에서의 좀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D램보다 지금 낸드의 성장률이 더 높아졌거든요. D램 이제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D램이 71.5%고 그다음에 낸드가 75%로 훨씬 더 높은 수준이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이제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낸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낸드 관련주 쫙 나오고 최근에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추가적인 확장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굵직한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AI 반도체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HBM을 필두로 보시기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선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레거시 쪽에서도 또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신규 매매 관점으로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전거래일까지 흐름을 보시더라도 수급 탑 1에서 3위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이 지금 시장에서 롱 포지션을 잡을 때 수급이 들어올 때는 항상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같이 잡고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급적인 흐름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증권가의 목표 주가 상향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아마 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확장이 될 겁니다. 1분기 때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게 되고 지금 중요한 건 반도체는 올해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대신에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과연 어느 수준까지 좀 끌고 오느냐가 핵심인데 내년까지만 끌고 오더라도 사실 목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주는지에 따라서 사실상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이제 D램 쪽에서는 계속적인 이런 성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부분에서 하이닉스가 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부각이 되겠지만 레거시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의 덩치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좋아지고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네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빠르게 키높이를 좀 맞춰 나갈 거라는 점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일부 기사에서 뭐 단독으로 이제 12단에 대한 뭐 반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지만 엔비디아의 입장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하이닉스 발에 좀 집중이 되는 공급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에 대한 다변화를 반드시 이뤄낼 거고 네. 그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될 확률이 저는 아직도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방식의 차이가 있고 뭐 열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어떠한 좀 기회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가 제시했었던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거든요. 그게 네. 아직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좀 큰 틀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삼성전자도 관심권에 계속적으로 두셔야 된다라는 것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HB 모멘텀 아직 살아있고 SK하이닉스도 긍정적인 시그널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현대차, 기아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현대차, 기아, 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현대차 어제부터 인도 IPO 소식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상세하게 짚어주시겠어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인도 IPO 관련된 기사가 좀 주말에 나왔고 네. 그다음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좀 불을 뿜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인도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큰 상황이고요. 뭐 시가총액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런 상황이고 현대차가 그 안에서 판매를 2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이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제 커가는 그 점유율을 여전히 좀 유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지분 매각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주가의 상승 폭이 뭐 이제 분석으로 보면 한 30~40%가 좀 추가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인도 쪽이 굉장히 좀 큰 시장이긴 하지만 또 미국 쪽에서 공장 가동이라는 이런 좀 추가적인 이슈들이 또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는 사실 좋지는 않았는데 영업이일 자체가 상당히 좀 적었거든요. 전달보다는 한 3~4거래일 적었기 때문에 네. 그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시기에는 좀 애매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이제 Q가 조금은 글로벌 차량들이 전부 다 조금씩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Q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자동차 가격을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과거와는 좀 달라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차를 타기 위해서 봤었던 그런 라인들보다 거의 다 한 등급씩 가격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P단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런 가격적인 디펜스를 할 수 있다. 실적적인 디펜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과거에는 해외에서 좀 이제 판매에 대한 할인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브랜드력이나 차에 대한 이런 가치 자체가 높아지니까 그런 선호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가격 경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리트는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을 다 떠나서라도 일단 자동차는 말도 안 되게 쌉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PR이 지금 5배에서 6배 사이인데 글로벌 피어 그룹주들이 대부분 10배 이상이에요. 그럼 그것만 보더라도 PR 수준에서 상방룸이 굉장히 좀 크게 열리는데 앞서서 인도 시장에서의 기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이 PR이 20배가 넘거든요. 현대차 5배요. 그러면 4배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성장이 나오고 그 키높이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상방rum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올라온 부분만 본다라고 한다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아직도 굉장히 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흐름들을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수급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를 드리는데, 네. 이제 빅선물에 따른 수급의 변화가 나오면 결국엔 수급이 집중되는 산업 쪽으로 이제 계속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아까 1등과 3등이 1, 3등이 이제 하이닉스, 뭐 삼성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나머지 이제 5위 안에 들어가는 게 현대기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분이 또 굉장히 큰 폭의 수급을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나 좀 특이점이 5월 달에 삼성전자에서의 수급이 한 3조 이상 나갈 때 이제 현대차에서 수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밸류업 쪽에서의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밸류업이라는 게 좀 있으면 또 분기 배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건데 네. 3분기, 4분기까지 계속적인 내용이 나와 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대장 산업으로 불리는 게 이제 자동차랑 금융인데, 금융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단이 좀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흐름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갑자기 뭐 예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렇죠, 것이 그러진 아니라고 않죠. 한다면 그런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은 이 평준화가 되어 있는 건데, 자동차 쪽은 또 다르죠. 만약에 인도 시장이 제대로 오픈이 또 되면서 그런 점유율을 뺏어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유럽이라든지 지금 관세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반사 수혜를 받으면서 출하량이나 이런 흐름들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면은 실적 자체가 굉장히 또 탄력적으로 튀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매력도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밸류라는 부분에서 이 움직임은 정부 딴에서 움직이는 거고, 네. 일본과 대만 사례를 보시더라도 이게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됐거든요. 우리나라 아직 걸음마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바꿔야 될 거 정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이따만큼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를 드리느냐? 네.
현대차가 지금만 쌌던 게 아니죠. 이전에도 엄청 쌌죠. 이전에는 맞아요. 더 말도 안 되게 쌌는데 왜 안 샀을까요? 그 트리거를 만든 게 밸류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있는 한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적으로 강하게 들어올 확률이 높고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의 모멘텀들은 계속적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다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포인트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포인트를 너무 이렇게 이 본업에만 두지 마시고 왜 외국인이 계속 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보시는 게 자동차 산업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정말 논리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뭐 세계 자동차 시장 3위인 이제 인도 시장의 선점 기대감도 있고 숫자도 잘 찍히고 이제 시동을 걸었으니 상승룸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전망치 제시해 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함께할 섹터는 아마 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자동차만 볼 게 아니라 또 지금 궤를 같이 하는 게 자동차 부품도 있잖아요.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일단 굵직하게만 보시는 걸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 큰 자금을 네. 한쪽에 이제 네. 몰아서 하시는 걸 좋아하신다면 당연히 대형주로만 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조금은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포트 비중이 한 25%를 채운다라고 한다면 15% 정도를 현대 기아로 채우시고요. 나머지 10%, 5에서 10%를 이제 뭐 현금도 조금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품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품주는 지금 이제 화신이나 SL이나 서현이아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될 텐데 네. 뭐 만도까지 좀 포함을 해본다면은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SL과 만도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인도 쪽에서 매출 비중이 좀 있거든요. SL이 13%로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도 상승이 나오면서 가장 부품주들 사이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는 10%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최근에 올랐는데 이제 또 조금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화신과 SL과 이제 서현이아 이 세 종목은 사실 부품주 단에서 움직일 때 좀 같이 움직이거든요. 뭐 네. 램프나 샤시나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세 기업 모두 다 PER 수준이 요것도 6배, 7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PBR 수준도 1배 이하에서 뭐 SL은 이제 조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1배 전후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굉장히 싸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부터 현대차나 기아가 움직였을 때 네.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같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인도로 좀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SL을 보시는 게 맞고요. 뭐 중간 라인 부분에서 이제 미국 조지아 공장의 가동까지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화신으로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후순위로 좀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는 서현이아를 보는 게 맞는데 세 가지 종목에서 서현이아를 제일 마지막으로 뺀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서현 그룹주들 개별 이슈로 한번 주가의 급등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매물대로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슈나 뭐 모멘텀이나 이런 흐름들 너무 좋지만 거기에 따른 물량 소화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차순위로 밀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나중에 화신과 SL이 더 쏜 다음에 그 물량 소화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란다고 한다면은 가장 토픽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목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에서 총 25% 중에 15%는 이제 큰 종목들, 나머지 10%는 이제 부품주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서현이와는 투자하실 때 고점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소화하시고 난 후에 포트에 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와 함께 섹터도 관련주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현대차 좀 꼽았습니다. 현대차요? 네, 오늘 이제 확실하게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일단 네. 주봉과 월봉상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추세를 만들어낸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 그리고 파생으로 인해서 선물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대형주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대형주는 묵직하게 자금을 넣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상 대형주가 3% 움직이는 게 소형주 20% 올라가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강력한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ER 수준이 아직도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6배에서 7배 정도, 리포트는 최근에 6배 정도, 6배에서 7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만 보더라도 앞자리가 바뀌면서 상방룸이 상당히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배당이나 이런 매력도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본업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ASP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지게 되면서 상당히 실적적인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뭐 산업적인 이런 기대감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 배당에 대한 부분들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올해만 3조 넘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 수급 쉽게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그렇죠.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아도 좋지만 항상 현대가 먼저 시세를 만들어내놓고 기아가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섹터 내의 대장은 현대차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를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도 좋고 배당 모멘텀도 있고 밸류업의 IPO 정말 좋은 게 하다 합니다. 매수가랑 종가 목표가는요? 매수가는 뭐 종가에 바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분할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1차적으로 27만 2천 원까지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일선 부분까지 분할 매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33만 원 보고 있는데 저는 2차로는 38만 원에서 40만 원대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23만 5천 원으로 좀 설정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전에 밴드에서 좀 물량을 소화했었던 그 밴드 하단이 깨지면 원래는 정석적으로는 손절을 하는 게 맞는데 네. 이 종목이나 산업은 너무나도 좀 밸류업부터 시작해서 산업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가격대에 온다면 손절보다는 2차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제시해 주셨고 매수가는 27만 2천 원,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는 23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투자 시그널 종목 내일장에 어떤 흐름 보일지 주시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자동차에서 포인트 잡아봤고요. 오늘의 투자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하고 뉴욕 증시 개장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